자, 243페이지 보시고요. 환지 처분이 나오는데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환지 처분이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에 종전의 토지라는 권리를 새로운 토지니까 환지죠. 새로운 토지와 그 토지의 권리로 교부한다. 큰 땅을 새 땅으로 바꿔주고요.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부족을 돈으로 청산하는 청산도 포함이죠. 청산도 땅 대신에 돈으로 주니까 넓은 의미의 환지처분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걸어 3번으로 갑니다. 환지처분의 절차죠. 단지 첫 번째, 공사가 끝나게 되면 시행자가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공고하는 거예요. 공고라고 공람시킵니다. 공람은 보여주는 거죠. 왜 보여준다? 그 보여주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의견서 제출 나오죠. 공람 기간 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의견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단 말이죠. 그럼 3번에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잘 끝나나 확인해야죠. 준공검사 했으니까 이제 새 땅 나눠줘야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4번에 환지처분을 공고합니다. 새 땅을 줄게요 라고 알린단 말이죠. 이게 바로 환지처분 공고입니다. 누가 한다 이거? 시행자가 한다. 그렇다면 공고한 날 새 땅 받아가요? 다음 날 받아가요? 다음 날이라고요. 이제 괄호 4번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 공고자 찍으세요. 그냥 환지처분의 효과입니다. 환지처분의 효과입니다. 별표 딱 치고요. 이건 공식화 시키면 돼요. 이전 취득 확정은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또 불필요한 게 소멸된 건 끝나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필기한 거 있죠. 자, 1번 더 봅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쉽게 이해가 돼요. 빨리 읽었는데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지금 읽으니까 이해 안 되잖아 또. 여기 봐봐요.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종전 토지 권리는 다음 날 환지로 이전된다. 그럼 맞바로 해석되죠. 이건 거꾸로 푸는 거예요. 자,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지는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그 얘기는 다음 날 이 권리가 일로 왔다 이 얘기잖아요. 천상 똑같은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봐요. 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종전 토지 권리, 새 땅을 전하지 않은 권리니까 불필요하죠. 이건 소멸된단 말이에요. 소멸 보이나요? 소멸 앞에 뭐가 있어요? 끝나는 때가 있잖아요. 공식이라니까요.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되고 다음 날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으로 쭉 내려가세요. 3번의 제목이 뭡니까? 그 제목을 바꾸시기 바라요. 제목을 지우고 이렇게 바꿔주세요. 입체환지, 땡땡, 공유지분 취득. 입체환지, 공유지분 취득. 그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체환지는 공유지분을 얻어가는 거죠. 언제 취득한다, 이것도? 다음 날 찾으세요. 다음 날 공유지분에 취득된 것으로 본다. 공유지분 취득도 밑줄 쳐놓고요. 그렇죠?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와주세요. 4번 제목 봅니다. 채비지, 보류지가 나와 있죠. 다 도표를 보면 채비지는 누가 취득한다? 시행자. 언제 취득한다? 다음 날. 보류지는 누가 취득한다?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언제 취득한다? 다음 날. 딱딱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자, 됐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이제 247페이지. 거기 이제 5번에 환지 등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5번에 청산금부터 보자. 자, 물음 드릴게요. 청산금은 돈 맞습니까? 돈이잖아, 돈. 자, 두 가지 질문합니다. 환지를 부지정한 자도 청산 대상입니까? 네. 그죠? 그 자는 미리 줄 수 있어요? 공사 끝나고 줘야 돼요? 미리 줄 수 있잖아요. 새 땅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환지를 받은 자도 청산 대상인가요? 네. 증감이 있잖아요. 얘는 공사 끝나야 증감을 알 수 있잖아요. 끝나고 주는 거예요. 자, 확인하자. 청산금이란 환지처분에 의한 적법한 원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가치 과부족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한다. 자, 한 장 넘겨보면 3번에 산출 기준이 나와요.
청산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랬으니까 환지를 받은 자도 대상이고 그렇지 않은 자도 대상이란 얘기예요. 그럴 때 그 과부족분은 종전 토지나 환지의 위치나 지목을 종합적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큰 땅과 새 땅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전으로 청산한다. 자, 이제 4번 한번 묶어주실래요? 4번 제목을 보면 청산금의 결정 시한이라고 되어 있나요? 시한을 지우세요. 결정입니다. 결정에도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청산금의 확정이 나오나요? 확정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얼핏 보면 결정과 확정은 비슷한 개념 같죠? 전혀 의미가 달라요. 결정에다 땡땡하고요. 금액 결정. 이건 금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확정에다 땡땡하고요. 법률상 확정. 이건 법률상 확정입니다. 화살표 치고 기산점의 기준. 확정은 법률상 확정이니까 기산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 따질 때 기준점이 바로 확정을 기준으로 한다. 기산점이 기준이에요. 자, 결정 보세요. 결정은 뭐가 결정된 거라고요? 자, 그럼 물건 값이 언제 결정됩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 결정되듯이 청산금도 새 땅을 받을 때 계산되겠죠. 자, 내용 보시면 청산금은 환지처분 할 때 결정합니다. 새 땅 주고 받을 때 결정된다. 다만 환지 부정이 나오죠. 환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한다. 환지를 부정했다면 청산금을 줄 때 금액은 결정됩니다. 그럼 교부에다 동그라미. 그 교부는 미리 주는 거예요? 끝나고 주는 거예요? 환지 부정이잖아요. 미리 주는 거죠? 그 교부에다가 환지처분 전이라고 적으세요. 환지처분 전에 교부할 수 있고 그때 금액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4번 보자. 청산금의 확정은 바로 법률상 확정이에요. 이건 언제 확정된다? 다음 날. 여기 써놨잖아요. 청산금의 확정은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청산금의 기산점 따질 때 날짜 기준은 확정이라니까 다음 날도 기준을 따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6번 봅니다. 청산금의 징수나 교부는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하겠죠.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한다. 다만 환지 부정 찾았나요? 환지를 부정할 때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교부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는 그 교부할 때 금액은 결정된다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7번 봅니다. 청산금의 분할 징수 교부. 청산금은 일괄 징수 교부가 원칙일 거예요. 그러나 이자를 붙여가지고 분할해서 징수 교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었죠? 자, 오른쪽 갑니다. 청산금의 강제 징수. 자, 아까 강제 징수는 압류 걸어가지고 재산 뺏어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제 징수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행정청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제목이 행정청 시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을 낼 자가 내지 아니하면 행정청 시행자니까 국세나 지방세 체납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뺏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압류 처분에서. 그러나 2번 보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맡겨야죠. 스마일한테 맡겨야 되겠다. 특도 시군구에게 맡겨서 할 수 있다. 이때 그자는 공짜로 준다, 수수료 붙인다. 몇 프로? 아까 본 거 그대로 기억나죠? 이런 돈에 관한 것은 잘 기억해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관심을 가지면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9번 공탁이죠.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명으로 청산금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청산금을 공탁할 수도 있어요. 맡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10번 청산금의 소멸시효가 나옵니다. 옆에다 공식 하나 적을까요? 공법상 소멸시효는 대부분 5년이다. 공식입니다. 대부분 5년이다. 자, 내용 볼게요.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를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5년간 주고받지 않으면 소멸돼요. 중요한 건 5년이 아니에요. 이걸 시험에 보면 5년을 3년으로 바꿔낸 적도 있는데 이건 출제자의 어떤
자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5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5년이에요. 이건 상식입니다. 이걸 3년으로 바꿨다는 건 그 사람은 자질이 부족한 거죠. 아마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출제위원회에서 배제됐다고 해요. 자질 부족. 그럼 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5년이냐 이거죠.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을 따질까요? 다음 날부터 따질까요? 왜 다음 날부터 따진다? 그냥 다음 날 입에 밴 거야 그냥. 제가 그랬잖아. 이게 청산금이잖아요. 확정이 다음 날 된다고 그랬죠? 확정은 기산점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확정일부터 따지니까 다음 날부터 따진다. 그래서 5년 밑에다가 다음 날이라고 적으세요. 다음 날부터 5년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출제한 다음은 5년을 그대로 주고요. 다음 날을 빼고 내야 맞는 거예요. 그럼 틀리는 지문이에요. 다음 날부터 5년이다. 그래서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뭐 확정일로부터 몇 년 안에 뭐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확정은 날짜 따질 때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물음 드리죠. 조합입니다. 조합은 행해요, 비행해요? 청산금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왜 없어 또 없기는. 청산금 징수 누가 하는 건데? 시행자가 하잖아요. 징수할 수 있잖아요. 징수했는데 상대가 안 내고 버텨. 강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이제 LH. 긴장하자, 바짝. LH는 시행자죠.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자가 안 내네. 강징수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비행이니까. 행정청인자는 할 수 있지만 비행은 강징수할 수 없죠? 그럼 LH는 어떻게 해야 돼? 스마일 찾아가죠? 스마일한테 위탁하죠? 그럼 스마일은 거저해줘요? 돈 받아요? 몇 프로? 4%. 잘하네 그건 아주. 그래서 LH를 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야 되고요. 요즘 시험 문제는 종합적으로 돼요.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다음은 LH공사가 시행자로다. 도시개발법 규정에다 맞는 거 구하라. 다 내는 거예요. 아까 뭐 지급보증이랄지 인가랄지 다 낼 수 있어요. 또 청산금이랄지 강징수 다 박스에 넣고 맞는 것은 몇 개냐 이렇게. 지금은 아주 먼 길이죠. 곧 그렇게 됩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은 이게 참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하게 진수예요. 문장 하나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바짝 긴장하고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은 증발력이 빠르네 이게. 이 법은요. 다른 법은 좀 배워두면 2시간 정도는 머리에 남아있어. 이건 1시간이야 딱. 알코올 같아요. 증발 확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들었잖아요. 집에 가요. 밥 먹고 책 봐야지. 좀 쉬었다 봐야지. 그럼 다 날라가. 책을 봐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강의 중에 책을 보지 않더라도 저기 순서 적어놓은 거 있죠? 이거라도 반드시 먼저 보고 식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틀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지 처분까지 했으니까요. 다시 앞쪽으로 잠깐 와볼까요? 페이지 247페이지 보는 거예요. 247. 거기 6번에 환지 등기 보이나요? 네. 여러분들 공시법 배웠죠? 등기 배웠죠? 아, 지적법부터 했나요? 지적부터 하고 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봤어요? 보존 등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네? 그럼 됐어요. 그냥 간단히만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공법도 여러분들 민법이 한 바퀴 돌아야만 강의가 되는 거예요. 법률 용어니까. 자, 그럼 이제 환지 등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것만 하고 맞출게요. 환지 등기는 뭐냐면 이제 A가 새 땅 차지했을 거 아니야, 그죠? 차지했으면 이거 내 땅이야 라고 공개적으로 등기해야 되잖아요. 새 땅에 대한 등기가 환지 등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그냥 얘기할게. 그냥 적지 않고. 그럼 등기는 원래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죠? 아, 내 집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소유자가 안 해, 이 등기는. 그래서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내 소유권이 이전될 때 등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건 내가 등기하면 돼요.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냐면 최초로 하는 등기. 자, 저 새 땅이 최초로 만들어진 거죠. 새 땅에 대한 등기는 이건 보존 등기예요. 그리고 소유자가 할 수가 없어. 이것은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듣고 흘리세요. 다음에 배우니까.
그래서 환지 등기는 새 땅이 내 거야라고 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환지 등기. 이렇게 사업이 맞춰지는 겁니다. 환지 등기는 제목에만 밑줄 쳐놓으세요. 그 속 내용은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한 게 많은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족지열, 세 발의 피밖에 안 돼요. 너무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해잖아요. 지금 오늘 전체 도시개발법이 100%라면 지금 70% 조금 안 했어. 65%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 잘 좀 이렇게 복습하시고, 그리고 다음 단계 때 저걸 또 한 번 해요. 또 한 번 하고, 그리고 어려운 걸 들어가는데 제가 그림을 직접 그렸잖아, 저렇게. 다음 단계에 그림책을 가지고 해요. 거기에 아주 이쁘게 잘 그려놨어. 그러니까 탁탁 보면 알 수 있게 해놨으니까 좀 더 쉬운 공부가 될 거고요. 또 이제 다음 달에 공부할 때 책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흔적이 남아 있으면 내용은 몰라도 조금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한번 본 거네. 내용은 몰라도 그게 약간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뭐 한다? 정비법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나가질 않겠어요. 그래서 딱 끊어 놓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